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정치적 무능에 대한 그런 한계를 정치인들이 뭘로 극복하느냐. 이제 증오심으로 어떤 혐오 정치로 좌표 찍기로 보통은 이제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나쁜 새다. 그러면 새를 조지자." "제가 음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고 반민주 세력이다. 그래서 또 조지고." 딱 그런 식이죠. 그런 어떤 그 자기들끼리 그 정치 진영끼리 갖고 있는 그 혐오감을 극대화시켜서 응집하려고 하는 이런 증오 정치들을 이제 가동을 시키는데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이재명 정부가 많이 그런 짓을 하죠. 다주택자 나쁜 놈, 성악개미 나쁜 놈, 음 이제는 가다 가다 이제 스타벅스도 나쁜 놈. 근데 결과는 아 별 소용이 없었죠. 예. 스타벅스 결제액 12%도 상승하고요. 카톡 선물 상위권에 올라갔고요. 3주 만에 반등하고 앱 사용자도 다시 회복하고요. 의미가 없었죠. 3주 만에 반등하였다. 예. 탱크레이가 나오고부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제액이 올랐다. 음. 스타벅스 앱 사용자들도 과거처럼 회복하고요. 스타벅스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페 카테고리 1위도 복귀 이미 복귀. 음. 어 저게 왜 놀랍냐면은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환불도 그냥 해 주겠다 해서 환불도 해 주는 거잖아요. 환불을 해 줘도 다시 1 위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 그러니까 저런 광기에 휩쓸렸던 이 좌빨놈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별 타격을 못 주고 끝난다.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죠. 이거 이런 불매운동 할 때 이전에도 쟤네들이 막 꽹과리 치고 북치고 뭐 유니클로 사지 말자, 뭐 일본 거 사지 말자. 그 개꼴값을 떨었는데 그거 몇 주도 못 가고 끝났잖아요. 유니클로 막 애들 줄 서 가지고 뭐 신상품 산다고 난리치고 뭐 그랬던 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또 지들도 뭐 미국산 쇠고기 욕하면서 결국 미국산 햄버거 잘만 처먹고 막 이랬던 거 다 드러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불매운동은 실질적인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증오할 대상을 지목하고 좌표를 찍는 거에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식한 놈들은 거기 휘둘려서 얘네가 나쁜 놈이다. 그 나쁜 놈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거지. 아주 천박한 감정이죠. 매번 이렇게 나쁜 놈을 만들어서 증오심만 내세우는 거. 이게 삼류 정치인데 지금은 이제 좌파 진영도 뭐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경제에 무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좌표 찍기밖에 없었다. 근데 스타벅스 사태에서 좌파들이 좀 의도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역풍이 좀 일어났다는 분석이 있죠. 뭐 20대 여성들이 투표를 안 하고 30대 여성도 투표를 안 하는 데는 스타벅스 사태가 있었지 않았냐 그런 지적을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스타벅스 사태보다는 애초에 그 페미니즘 정책들이 많이 빠지고 젊은 여성들이 가장 타격을 받았던 건 월세 문제였겠죠. 예, 1인 여성 가구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던 거는 월세의 폭등이었을 것이다. 뭐 스타벅스도 그런 점에서는 뭐 그들의 자유를 박탈한 거 아니냐 하겠지만 어차피 좌빨놈들 그 증오심에 눈이 먼 새끼들한테는 뭐 그게 뭐가 중요해. 하여튼 발악을 했지만 이재명 임시정부의 그런 천박한 이런 좌표 찍기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 아무런 효용성이 없었다.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좌빨놈들이 또 꽐라가 돼갖고 또 꼴값을 떤답시고 스타벅스 뭐 나이키 불매 뭐 불매하면서 할 때도 우리는 느긋하게 보면 됩니다. 또 병이 도졌구나. 불매 병이 도져서 또 저런 꼴값을 떠는구나. 아무리 지들이 난리를 쳐도 시장을 지들만의 어떤 증오심만 가지고 뒤집을 수가 있다고 착각하는 그 오만함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동원된 게 뭐 공중파, 뉴스, 유튜브의 대형 채널들 안 산다, 뭐 SNS에 꼴값을 다 떨지만 그런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다. 왜 그런지를 돌아봐야겠죠. 사람들이 정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거기에 움직인다는 거야. 그거를 주변에서 지들 좌빨놈들끼리 쓰레기들끼리 모여서 눈치 주고 왜 스타벅스 먹냐 아무리 눈치를 줘도 오히려 눈치 주는 놈이 이제 역풍을 맞으니까 사실상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애들이 무슨 간별짓을 하거나 뭐 스타벅스 먹었다고 지들이 무슨 뭐 심사위원질 하거나 또 현실에서는 그렇게 린치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효과가 없죠. 불매운동이라는 게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도 반발이 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좌빨놈들이 이런 장면에서 즉 스타벅스를 먹는 애들이나 과거에 뭐 유니클로를 사는 애들 밖에서 뭐 찍어서 조리돌림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제 공산당 같은 모습이잖아요. 빨갱이 공산당 같은 모습. 그러니까 오히려 반감을 사고 그래서 그런 불매운동은 한계가 있다. 불매운동을 할 거면은 정부나 어떤 이런 그 정치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비자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못 사겠다 뭐 이러면은 몰라. 순수하게 막 소비자들끼리 모여서 하면 모르겠는데 정부가 그런 걸 주도하려고 하니 당연히 역풍을 두들겨 맞고 전혀 효과가 없이 그냥 끝나버렸다. 역겹죠. 예,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지들이 업체를 찍어가지고 그 무슨 그림 한 장 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딴 걸 민주화라고 할 수 있겠냐. 전형적인 공산당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지율 급락. 너무나 좋은 뉴스죠. 예. 이즈명희의 지지율이 급락. 9.4%가 대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재명의 레임덕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레임덕이야 레임덕. 시작돼야 되는 거고 시작될 수밖에 없지.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서울이었는데 서울을 놓쳤잖아요. 서울을 놓쳤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민심이 인정했다라는 거야. 국민들이 이 부동산 문제를 서울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재명아. 이거를 공식화한 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거죠. 민심에서. 그게 20, 30대들 여자들이 다 이탈하고 20, 30대 남자들이나 20, 30대의 그 사람들이 오세훈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에서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재명의 정책에 대한 실패를 민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인물, 이재명이 이제 나름대로 추천했던 그 하정우 같은 애들, 뭐 정은호 같은 애들, 뭐 일 잘하네 어쩌네 이러는데 막상 그 이재명 라인에 있는 애들이 토론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수줍니다. 말도 잘 못해, 이해도 잘 못해. 뭐 애들이 좀 이상해. 말투 자체가 좀 뭐 이렇게 정치를 맡길 만큼 신뢰가 가는 말투도 아니고. 여러 이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애들이 저런 수준이구나 이러면서 어떤 이재명의 수준들도 같이 노출이 됐거든요. 박살이 납니다. 또 다른 거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너무 쓰잘데기 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는 척, 지가 뭔데, 뭐 훈장질에 뭐 민주주의가 어쩌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공소 취소 같은 것들 보면은 굉장히 그 불편하지. 대통령이지만 피의자인 사람이 지가 권력 좀 있다고 지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해? 이거 다 자체가 명분이 없어. 피의자가 됐으면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으면 되잖아. 만약에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잖아. 그러라고 있는 게 무고죄잖아.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예 지들 맘대로 망상으로 전제를 해놓고 이 검찰이 잘못한 거다 해갖고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이거는 이 권력을 남용하는 이 독재적인 마인드가 있고 이재명이가 지 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재판을 똑바로 받겠다고 하는 그런 평등의 의지가 없구나.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지가 뭐라도 된 듯이 건방을 떤다. 여기에 대한 이제 실망하는 여론이 이제 쌓여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권 초기다 보니까 분출되기 어려웠는데 이번 선거에서 부산 북갑이나 이제 서울 이런 지역이 당선되니까 야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서 화가 많이 났었네. 근데 보수 진영만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올 텐데 결국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했다. 이런 게 이제 밝혀지니까 여론조사에서 아무래도 좀 그동안 이재명을 지지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싹 물이 빠지고 이제 우파 쪽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급락이 나왔다. 이런 걸 보면은 좀 기존에는 선거 전에는 우파 사람들 중에서 이제 건전한 우파분들이 좀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별로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야.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오더라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이고 별 관심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투표나 하자 조용하게 이랬다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명 샤이보수라는 사람들에게는 호응감을 느끼기 좀 결과가 나와서 이제 보수층들, 건전 보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50.4%로 9.4% 대폭락, 완전히 개폭락이죠. 맨날 60% 넘었다, 60% 넘었다는데 박살. 부정평가는 무려 10% 이상 상승. 이재명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부정 평가가 이렇게 좁혀진 건 처음이다. 아주 좋은 현상.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도 핵심 승부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 나온 영향. 2030 보수 중도,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긍정평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래요. 예,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7%. 이것도 폭락이지. 38%. 국민의 6.5포인트 상승 38.1. 거의 붙었어 이거는. 거의 동등이죠, 동등. 가장 접전으로 보인다. 역시 이것도 이제 보수층의 응집이 지금 만들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제 중도층의 이탈이 지금 포착이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우파 사람도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방선거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구도가 약화됐다. 예, 서울시장에 패배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 그래요. 2년 차에 드디어 흔들립니다. 왜냐? 이게 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야. 평가를. 이제 평가 시즌이 왔죠. 자, 재명아, 네가 대통령이랍시고 뭐 이것저것 막 손을 댔는데, 자, 뭐 우리 좀 볼까? 이러고 이제 까봐야 되는 거야. 까봤더니 월세가 올라, 전세가 올라, 집값이 올라, 물가가 올라, 환율이 올라, 금리도 오르네. 야, 유가도 오르고, 야, 그럼 어떻게 돼? 일자리는 없어. 재명아 어떻게 된 거야? 니들 돈 뿌려도 물가 안 오른다며. 뭐 이렇게 하면은 집값이 내려간다며. 아무것도 지들 말대로 된 게 없어. 박살이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재명 임시정부는 지금 내세울 게 그 주가밖에 없어. 근데 주가도 지들이 잘해서도 아닌데 그것마저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은 뭐 그냥 바로 지지율 그냥 뭐 30%대까지 바로 나가는 거야. 그냥 박살날 수밖에 없어.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 이재명 과반 지지율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엄중한 분위기가 읽힌다. 이재명은 지지율 급락을 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예, 지가 부동산을 잘한 것 같다고 잘난 척하다가 이제 와서는 겸손하게 가겠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부터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사과죠. 예, 최근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의 고민거리가 됐다. 하락세가 이어지면 국정 드라이브를 위한 동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반만큼은 지켜야 한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예, 박살이 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다른 대통령은 어땠냐. 취임 1주년 무렵에 다들 50%를 넘었다. 그죠? 웬만하면은. 근데 노태우, 노무현, 윤석열은 민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건데 이명박은 이제 광우병 막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 외부 상황이었지만 이재명은 좋은 상황에서도 이 모양이 났으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공소 취소와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금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그 이재명이가 애가 좀 확실히 약간 부족해. 어떤 전체적으로 얘가 상태가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실수다. 지금 진단을 보면은 부동산과 공소 취소가 문제다 이러면은 깔끔하게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부동산에 화가 나셨는데 제가 이거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이러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가 잘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겠다라는 거야. 이러고 이제 보유세 때리고 하면은 더더욱 이제 세입자들은 죽어나가는 거죠. 그 세금만큼 또 월세가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떤 민주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무주택자들, 전월세 살이하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화가 나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당연히 이탈이 심하게 나오죠. 바로 그런 멍청함이 이재명 스스로를 자해시키는 거죠. 자기의 잘난 척이 이재명을 계속 망하게 만들고 몰락하게 만든다라는 점 우리한테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게 또 공소 취소. 자기의 공소 취소가 이렇게 됐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채면 거론을 하지 말든지 이거 안 하겠다. 재판 받고 가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그래도 이재명이 좀 감각은 있네라는 평가가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려고 한단 말이야. 아 이거는 검찰이 잘못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인정해라. 여전히 건방을 떤단 말이죠. 이재명의 건방짐이라는 게 이 두 가지에서 포착이 된다는 거야. 자기가 재판을 받는 피의자면 건방 떨지 말고 재판이라 똑바로 받을 것이지 뭔 지가 여기 쑤시고 저기 쑤셔가지고 어떻게든 검찰 빌미 잡아가지고 지가 빠져나갈 이런 잔머리를 굴리냐 건방지게. 부동산이 이렇게 만들어서 심판을 받았으면 빨리 정책을 바꿀 것이지 끝까지 지가 잘했다고 우기냐 건방지게. 요 두 요소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재명이 겸손하다, 이재명이 좀 뭐 정신 차렸다, 이재명이 민심을 받아 이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점이 이제 우리한테는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고민거리가 많아진 것은 세대적, 지역적 이런 어떤 세분화되어 있는 불만 계층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2030과 PK 핵심 승부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 나왔는데 2030 보수 중독 부산, 울산, 경남이 특히 좀 하락이 커졌다. 재밌는 거는 그 이재명이가 좀 젠더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캐릭터이거든요. 아마 이제 본인도 알 거예요. 그 형수와의 갈등 문제가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 페미니즘 운동을 얘네들이 그 민주당이들이 좀 끌고 오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시도를 하고 공을 들여서 자신들의 이제 주요한 운동원으로 많이 활용을 했죠. 원래 이걸 주도했던 거는 정의당 계열이었는데 웃기게도 민주당이 좀 수혜를 많이 누렸어요. 과거 이제 정의당에서는 자기들 딴에는 좀 노조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전라도 기반에서 좀 정당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노조들이 자기를 밀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페미니스트들을 데려와서 페미니즘을 가지고 좀 공작을 하려고 많이 과거에 좀 시도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정의당을 좀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 여성 단체나 그런 페미니즘 운동하던 애들을 데려다 쓰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노조들과 싸워. 이 노동자 아저씨들과 싸워서 이 한남충들이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뭐 이러고 거기서 막 싸움박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당이 더 쪼그라들고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죠. 여러 면에서 같이 갈 수 없는 물과 기름을 섞었다가 이제 난리가 나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런 젠더 이슈를 많이 활용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대 남들을 막 공격하는 이런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586 꼰대 남자 그 꼰대 새끼들이 오히려 따지고 보면 여성을 성적 대성하고 더 괴롭히고 가부장을 더 강조하고 지들은 가부장의 수혜를 누렸던 애들이 갑자기 자기네들이 반성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20대 남자 탓을 해. 그러니까 20대 남자 입장에서 덧박이 치는 거지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우리는 가부장의 수혜를 누린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20대 남자애들과 민주당은 거의 앙숙 관계가 되고 20대 여성들이 많이 이제 지지해주는데 하필이면 또 후보가 이재명. 문재인 때까지만 하더라도 20대 여자들이 문제를 좀 지지해주는. 왜냐면 뭐 그 양반이 조금 이런 젠더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많이 여성들의 비위를 많이 맞춰줬는데 이재명은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가 아닌 거야. 뭐 쌍욕도 하고 뭐 별 여성 비하적인 욕설도 막 그 녹취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문재인이 망하고 그 시기 때부터 페미니스트들 운동이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귀결이 되고 막 거기로 이제 다 쏠리면서 나머지 페미니즘이 다 죽었죠. 뭐 막시즘 페미니즘이나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망하고 남아있는 게 레디컬 페미니즘만 남았는데 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적 해방을 위해 남자의 성적 억압을 시키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성별만 가지고도 증오를 해. 그러니까 남자만 나는 이유만으로도 애들이 막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 주축은 레즈비언이긴 한데 어쨌든 그 내재된 건 레즈비언의 심리인데 얘네들은 그걸 페미니즘으로 치환을 해서 사회운동을 했다. 그게 막 한국 남자에 대한 반감들을 막 하고 여자들은 여자끼리 뭉치자 이런 그 운동을 진행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순이 되는 게 그럼 문재인도 남자고 노무현도 남자고 김대중도 남자인데 걔네도 한남충이냐? 한남충이다 그거야. 한남충이야. 그러면은 누구는 괜찮아? 박근혜만 괜찮아. 그러니까 웃기게도 박근혜 대통령만 얘네들이 인정이고 나머지 대통령은 다 한남충이니까 다 싸그리 다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정서랑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그런 증오심들이 폭발해서 뭐 대학에서 막 뭐 폭동을 일으키고 깔라가 되고 뭐 난리가 났고 민주당에서 이런 애들을 데리고서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런 애들을 또 데리고서는 정치 활동하기에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니까 더 이상 같이 가지 않게 됐는데 이게 또 후보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페미니스트들 이 젠더 이슈를 갖고 있는 메디컬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같은 캐릭터를 좋아할 리가 없으니 더 붙지가 않는 거죠. 이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또
어려울 것이고 뭐 이런 공소 취소나 이런 문제들이 또 PK나 TK의 응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사실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만이 우리에게 한번 또 기회를 준 거죠. 이재명 덕분에 우리가 반색을 좀 누린 셈이니까 이 기회를 또 잘 살려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이후에 그 본격적인 내부 권력 다툼으로 나가면서 음, 개파가 이제 갈라졌어요. 완벽하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은 이재명한테 있지. 이재명이 아주 그냥 선거를 말아먹었죠. 조금 지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거를 아는 척하고 나대고 뭐 하다가 지금 말아먹은 건데 그래도 이제 선거 결과가 모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완벽하게 누가 한 명을 조질 수가 없어.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청래도 버티기다가 이재명도 지금 버티기다가 그러면서 아주 묘한 상황에서 개파 갈등이 아주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급기야는 민주당의 그 대변인이 이재명을 보고 윤석열처럼 당을 장악하려고 하냐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이 그거 하시는 건가? 예, 야 이거 놀랍습니다. 당 대변인이,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을 윤석열과 비교하는 발언을 내놨다.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이 지금 그거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요런 것들. 이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났다. 이재명이 이겨야 할 곳을 이기지 못했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는데 정청래를 겨냥한 것에 대한 불만이겠죠. 그래서 이재은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가 뭐가 다르냐 식의 발언을 한 셈으로 보인다. 이런 뉘앙스가 된 거지 지금. 아무리 정청래가 임명했다 할지라도 당 대변인은 대표가 아니라 정부 여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자리인데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나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는 여론이 당내에서 터져 나왔다. 정청래 측 인사로 분류가 되면서 오해를 더 쌓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이제 기시감을 주는 거지. 우리도 그랬잖아. 예. 그 대통령과 당 대표 간의 갈등.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를 향해 좀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저렇게 자리를 잃게 되는 사퇴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윤석열 때도 그렇고 뭐 한마디 했다 하면 일단 잘려 나갑니다. 잘려 나가면서 다음번에는 뭐 이제 당 대표가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되면 또 다시 이제 복귀가 되겠지. 그때까지는 저렇게 사퇴를 시키면서 최대한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 간의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도 이럴 때 말 조심해야 되는데 꼭 이제 청와대에 있는 애들도 어디 틀뜨고 나가서 삼류 이제 좌파 틀뜨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정청래가 어쩌니 당이 우리를 안 도와주니 뭐 이런 소리 또 해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하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 박근혜 대통령실에 일하던 애가 그 이준석이랑 손수조 술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쓰잘데기 없는 얘기했다가 이제 뒤집어진 적도 있듯이 이럴 때 또 이제 청와대에 있는 애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죠. 딱 그게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당대표 정청래가 한마디 합니다. 정권은 짧다. 이건 뭐 누가 보면 야당인 줄 알겠다. 1인 1표제로 가야 된다면서 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다며 이거 뭐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건 뭐 어느 당이야 뭐야. 그래요. 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해 노무현 시대 정치개혁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이어졌다. 라면서 정청래가 개파 보스나 낙하산에 의한 줄타기로 공천받던 시대가 끝이 나고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거 마치 이재명에 대한 경고처럼 들리잖아요. 이제 전당대회가 열린다 이거야. 이제 정청래와 김민석의 싸움이 예상이 되고 예고가 되고 정청래 쪽도 밀리지 않겠다 이거잖아. 왜냐면 저쪽 이제 친노 친문 애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재명이 어떻게 나올지를. 이번에 자기네들이 이걸 확보를 해야 공천권도 잡고 그 이재명을 확실히 자기네 손아귀에서 주무를 수가 있다 이거지. 따지고 보면은 가장 정통성이 큰 규모도 센 전라도 운동권 친노 친문 입장에서는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인 이재명이 너무 저거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좀 교육 좀 시켜야 돼 이러려면 자기네들이 당권을 잡아야죠. 지금까지는 이제 이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이번에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대표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마 친노 친문 쪽에서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되니까 스크럼 짜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밀어줄지 무조건 정청래다 이러고 분위기를 잡고 갈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이제 김민석이냐 송영길이냐 아마 김민석이 나오겠지. 김민석 나와서 붙을 텐데 정청래가 서서 이제 움직입니다.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 정청래가 딴지일보를 찾았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아군들이 있는 딴지일보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 딴지일보에 게시글을 올려. 나는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뛰었는데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 대통령 순방 배웅 패싱 논란. 자신을 향한 거친 언사를 뱉고 있는 친명계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의원 중에 생중계. 이렇게 하면 이제 정청래한테 뭐라고 말 못할 거다 이거지. 생중계를 하겠다. 그래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의원들을 눈치 보게 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아주 머리를 정청래도 이 장동혁처럼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어 지금. 엄청 굴리면서 하고 있는데 정청래나 장동혁이나 둘이 좀 빨리 내려놓고 나가면은 참 좋겠지만 그럴 일이 아니라 무조건 버틴다 이거죠. 민주당 입장을 내가 보면은 이재명계에는
좀 이렇게 연속성이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이 친명계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야. 이재명의 지지율이 저렇게 급락한 것도 얼마나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완성도가 떨어지는지,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허접한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자기네들이 다주택자를 조진다고 하는데 정작 총리 후보가 4주택자를 뽑는다든가, 대통령실 안에도 다주택자가 드글드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조지는 게 이 정책이 맞겠어? 근데 이재명 자체가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게 맞겠어? 기본적으로 이런 모순성을 안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재명 정부의 허접성, 어떤 허술함과 이 모순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정부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그 지지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지자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재명은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사실 윤석열 덕분에 저 자리에 간 거지,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이재명은 지금 감옥 가거나 뭐 피선거권 영구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박탈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어차피 높지가 않았던 거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윤석열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그 일종의 도구였을 뿐이지, 이재명에게 뭔 기대를 합니까? 호텔 경작 같은 거 얘기하는데 결국 사람들은 이재명의 쓰임새는 그냥 윤석열을 심판하고 윤석열로부터 벗어나는 정권을 창출하자는 용도였을 뿐이지, 이제 그런 쓰임새는 끝난 거야. 윤석열도 끝나고 또 이재명 시켜봤더니 별 아무것도 못하네 이러고 이제 끝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계가 당을 먹고 뭘 하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역부족이죠. 그러다 보면 민주당이 같이 망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좋습니다. 제가 강조도 강조하지만 김민석이 대표가 돼야 우리에게 엄청난 반사이익이 온다. 이래야 친노 친문 진영이 아주 열이 받고 뚜껑이 열려서 얘네들이 또 저렇게 막말 별 이상한 컨텐츠 만들어 돌리고 이상한 음모를 만들고 걔네들이 다 해줘.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는 걔네들이 이제 뭐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이런 걸 돈다 이런 찌라시가 돈다 지들끼리 맨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제 죽을 이미 뭐라고 할까나 그냥 산송장이지, 산송장 정부로서 효능성이 없는 그런 쪽이 당을 장악해 주는 게 우리에선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니들끼리 망한다. 이제 싸움 구경만 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